네, 어떤 목표든 정말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을 해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 또한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그제서야 알았죠. 어떻게 하면 산을 오를 수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하루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부와 성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밥 프록터. 그는 단순한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의 수많은 저서 중 하나인 부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 생각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가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책방 13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목표를 이루려고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와 반대로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 중이지만 멀게만 느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자신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목표는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체하라는 말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몸은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욕이 줄어들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기존의 패러다임입니다. 앞으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목표 성공엔 법칙이 있고 그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확신을 가져라.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접하는 조언들이 떠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막상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언을 읽고 보고 듣게 되면 내가 딱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공이 그냥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들거든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훨씬 험난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은 바로 진심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지만 막상 무엇을 바꿔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원하는 미래를 그려도 결과는 그대로고 이 방법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터넷 강의 등 정말 많이 찾아보곤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이 바뀌길 원하는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찾아보고 강의를 들어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거의 못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알려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패러다임을 장착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현재 자신의 생활을 알려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현재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해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밥 프록터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패러다임이란 사고방식이나 개념적 틀을 의미하는데요.
패러다임에 대한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를 많이 하는 습관 때문에 소비 습관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며 투자 공부도 시작하죠. 그 결과 몇 년 만에 꽤 큰 금액을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개입해서 그가 원래 익숙했던 경제 습관으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앞의 상황처럼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죠. 패러다임이란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진 모든 경험과 습관, 부모님과 주변 환경에서 보고 들은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가치관의 총체입니다. 즉, 그 사람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방식을 지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하는 시작점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돈 관리로만 바라보죠. 네, 어떤 목표든 정말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을 해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A형 목표, 이미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목표. B형 목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 그리고 C형 목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고 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여러분도 어릴 적 원했던 꿈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꿈들은 잠시 마음속에 숨어들었죠. 이제 그 꿈과 목표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C형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이룰 수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한다 라는 사실, 이것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전제 조건입니다. 무려 108번의 실패를 겪으며 수많은 시도와 연구를 거듭한 라이트 형제는 언젠가 비행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를 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처음부터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C형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번 실패를 거울 삼아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고 공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집요한 연구를 했죠.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만든 라이트 플라이어 1호는 동생 오빌의 조종으로 역사적인 첫 동력 비행에 성공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완벽하고 영적인 DNA가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상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저자 밥 프록터 역시 이 말을 새기고 행동했죠. 1973년 일리노이주 글렌뷰에서 밥 프록터는 자신의 펜을 꺼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고, 물론 돈도 없었지만 그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밥 프록터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그건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 주변의 도움을 받았겠지. 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표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높은 꿈을 꾸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대다수 현재의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C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이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 또한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그제서야 알았죠. 어떻게 하면 산을 오를 수 있는지를 말이죠.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곳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말이죠. 패러다임을 쓴 미래학자 조엘 바커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그 의지조차 생기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자신의 패러다임에 어긋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패러다임은 매일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운동을 하고 하루에 10분 정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어려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습관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제 패러다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래된 습관을 깨트려야 하며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알았고 C형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어렵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목표를 찾고 싶지만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희는 모두 어떤 일 하나는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납니다. 만약 자신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아침에 일어나 10분간 천천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목표는 서서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죠. 각자가 변화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목표를 현실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단 4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믿어지시나요? 상상과 생각이 아닌 물리적인 현실을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에서는 단 48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얻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하며 이 방법의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실천한 저자의 지인들의 생생한 사례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책을 읽고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의심과 기대를 동시에 품으며
방법을 실천해 봤는데요. 불과 2분 만에 소정의 금액이 저에게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 먼저 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법은 매우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다니, 저자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저자 팸 그라우트, 그녀는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며 16권의 책과 2편의 희곡, 1편의 TV 드라마를 쓴 잘나가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그녀는 가능성의 장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바꿔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의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저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 저자가 말하는 가능성의 장을 실천하고 물리적인 현실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에서 소개하는 9가지의 방법 중에서 제가 직접 사용해 효과를 본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 보시면 생각이 실제로 물리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팸 그라우트의 소원을 이루는 마력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 생각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책방 14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흐르는 에너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리적인 현실을 얻는 방법을 알기 전에 어떻게 이 방법이 가능한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건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과 의식은 삶의 경험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무언가를 물리적 세계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일어난다. 마음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마음은 강력합니다. 어떤 생각이든 그것은 특정한 차원에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 힘이 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약하거나 무기력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자체는 결코 약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도 얼어붙은 빛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도 생각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빛의 파장의 일부입니다. 생각 역시 진동하는 에너지의 파장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생각, 지금 품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생각은 진동을 만들어내며 가능성의 장 속으로 들어가 끝없이 확장될 것이라고 말이죠. 책에서 말하는 가능성의 장이란 마치 영화 속에서 여러 갈림길에 존재하는 인터랙티브 스토리와 같습니다. 주인공이
어느 선택지를 고르기 전까지는 모든 결말이 열려있는 상태죠.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가능한 영점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결과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그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이 되어 진행됩니다. 책의 저자 팸 그라우트, 그녀 또한 처음에는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렇게 선언해 보기로 했죠. 나는 팸 그라우트. 나는 세계 여행가이며 사랑이 넘치는 엄마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백만장자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증인이다. 그녀는 이 문장을 20년 전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 하나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직접 이 방법들을 실험해 보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을 발견한 후 이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팸 그라우트 그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프리랜서 작가로 전업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을 가지며 가능성의 장이 실제로 작용하는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내 진짜 꿈은 정식 프리랜서 작가가 되는 거야. 내 이야기를 쓰고 열정을 쏟아붓고 싶어.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이미 직장에 다니면서도 프리랜서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저자는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연히 기다릴 순 없어. 구체적인 마감 시간을 정해야겠어. 24시간 안에 답을 얻을 거야. 그러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작가로의 전업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결국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다시 구직을 결심했고 놀랍게도 이전 직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프리랜서 작가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이번에도 분명한 신호를 요구하며 24시간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한 대형 잡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완벽한 신호로 받아들인 그녀는 합격한 회사에 입사를 정중히 사양하며 결국 프리랜서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똑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진행할 때는 이게 된다고? 라는 반신반의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죠. 저는 눈을 감고 소리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재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00만 원이 필요해.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 그 금액을 벌 수 있다면 나에게 완벽한 신호를 보내줘. 단 48시간 안으로 말이야. 그렇게 2번 정도 눈을 감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약 2분 뒤 옆에서 핸드폰 알림이 울리더군요. 소정의 금액이지만 돈이 입금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원래 예상이 없던 금액이었어서 그 순간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거 뭐야? 진짜 이게 맞다고? 그동안 여러 책에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해왔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실제로 생각이 물리적 현실이 되는 것은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 상황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이 아닌 완벽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 9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동안 특정한 무언가를 찾는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에는 나는 노랑나비를 찾을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 실험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르던 기존의 사고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또 다른 평범한 대상을 정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자의 친구 엔젤라는 비행기에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공짜 커피 한 잔을 받을 것을 결심하라 라고 권하고 있었죠. 마침 그 구절을 읽던 순간 통로 저쪽에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음료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에이, 이건 아닐 거야 라며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공짜 커피를 받겠다고 결심한 후 엔젤라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탈 비행기가 곧 출발한대요. 그런데 이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건데 괜찮으시면 드실래요? 그가 내민 것은 바로 방금 뽑은 따뜻한 스타벅스 라떼였습니다. 저는 이 방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되게 크고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지만 그 큰 의도를 현실로 만들기 전에 작은 의도들을 실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베이지색 물건을 찾겠다고 결심한 후 눈을 감았다가 뜨면 3초 안에 베이지색 물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뇌의 작용입니다. 뇌는 이미 그 정보를 받아들였고 무의식적으로 탐색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뇌는 태어난 순간부터 일정한 지각 유형을 형성하고 그에 맞지 않은 정보들은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우 제한된 지각 범위 내에서만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뇌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조차 걸러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뇌는 생존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주제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라면 학습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존을 유지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 제시하는 9가지의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에 장애되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48시간을 주고 평소라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성의 장이 반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요구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실험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세요. 가능성의 장애에 그 존재를 알리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책에서는 미련 없이 포기하고 빠르게 다음 요청을 하라고 권합니다. 저자의 친구 웬디도 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일하던 곳의 상사가 갑자기 그녀를 불러 시급을 인상해 주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이 나타나 그녀가 이사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단 48시간 뿐입니다. 100일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 48시간입니다.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저 역시 영상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호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신호를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방법 중 나머지 7가지의 방법도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에서 책을 구입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이 책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 또는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다른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았던 경험 있으셨나요? 에너지의 흐름과 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열정만으로, 간절함만으로 현실이 바뀌길 바라진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실험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라고 들이미는 서적 중 하나라고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늘 대기 중인 우주의 에너지망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방법을 가져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조금 더 끌어당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논의해 보아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가 풀려고 애쓰는 신비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 책방 15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인 막스 플랑크는 이와 같은 말로 우주의 만물을 잇는 에너지장, 즉 디바인 매트릭스를 묘사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어떤 힘에 기대어서만 발생하고 또 존재한다. 이런 힘의 바탕에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마음이 곧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이다. 책에서는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세계 자체이며 우리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자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창조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디바인 매트릭스, 즉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양자장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원자를 더 깊이 파고들면 결국엔 형태가 없는 에너지와 진동만 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도, 동물도, 사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에너지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아주 미세한 세계, 즉 양자 수준에서는 기존의 물리 법칙이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자는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파동처럼 흐르기도 하고 입자처럼 딱 고정되기도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관심이 현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떤 가능성을 믿고 상상하느냐에 따라 그 잠재적인 현실이 실제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성 속에는
모든 종류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도 그렇지 않은 삶도 모두 포함되어 있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세계를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방식대로만 움직인다고 여겨졌습니다. 저 역시 책을 읽기 전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인간이 현실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양자는 물질이 아니라 진동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가지 미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중 어떤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된 미래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할까요? 이 거대한 우주 속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비롯된 걸까요? 1997년 기존 과학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연구진은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인 광양자, 즉 빛의 입자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죠. 과학자들은 하나의 광양자를 똑같은 성질을 지닌 두 개의 입자로 쪼갠 다음 그 입자들을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입자가 광섬유를 타고 가는 마지막 지점에서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게 했죠. 고전 물리학 관점에서는 이 입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신호도 주고받을 수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입자는 정확히 같은 길을 동시에 선택한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을 양자얽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물리학으로는 이 신비한 연결성을 명확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한때 하나였던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양자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우주에 보내면 그 감정에 걸맞는 현실이 양자장을 통해 즉각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파동을 보내면 긍정적인 현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건 우리 모두가 우주의 모든 것이 원래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지금처럼 팽창하기 전, 즉 빅뱅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물질, 하나의 존재였던 거죠. 우주의 시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압축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의 점처럼 마치 한 알의 작은 씨앗 안에 모든 나무의 정보가 담겨 있듯 이 우주도 극도로 응축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축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폭발적인 팽창,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빅뱅이 일어납니다. 찰나의 순간에 에너지는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시간, 물질, 생명,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만들어졌죠. 이때 퍼진 에너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폭발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지금도 우주 전체를 가로지르며 이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였던 입자들이 지금은 서로 다른 장소에 존재하지만 그 깊은 수준에서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막스 플랑크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를 만물의 근원,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에너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세상을 실처럼 엮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결을 종종 잊은 채 살아가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 다른 사람과는 닿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안에서 다른 존재들과 그리고 더 큰 지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희생자가 아닌 바로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감정의 힘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저희는 창조자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 그 순간, 그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며 현실의 한 조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자장 속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우리 안에 이미 힘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가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깊은 자각에서 시작되죠. 이 에너지장의 법칙은 우리의 감정과 의식이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는 여기 있고 가능성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며 그 간격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 안에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 풀잎처럼, 흙 속의 돌처럼, 비에 젖은 공기처럼, 이른 아침 얼굴을 스치는 산들바람처럼 말이죠. 양자장의 본질은 무한한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 중 어떤 것을 현실로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잠재된 현실을 지금 여기로 불러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어떤 현실을 직접 만들어 갈 것인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이 거대한 가능성의 장, 양자장과 진짜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과의 소통은 말이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양자장이 이해하는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양자장이 알아듣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과 느낌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감정의 진동을 통해 이 장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통하는 건 아닙니다. 양자장이 반응하는 건 의식 깊숙이 자리한 순수하고 일관된 감정입니다. 흔들리는 감정, 표면적인 감정은 그 장과의 연결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장 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선 평범한 의식 상태로는 부족하다. 비범한 의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떤 숨겨진 의도나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즉
에고에 기반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힘이자 우리가 우주와 교감하는 방식입니다. 그 자비를 실천하려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따지지 않고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에고 없이 인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꼭 이뤄져야 한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온전히 기도하고 상상하고 믿는 겁니다. 창조의 힘은 그런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감정에는 에고도 편견도 없어야 비로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가 우주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에고의 틀을 벗어난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렇게 말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순간에도 평정을 유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꼭 나아지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는 필요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필요는 치유가 꼭 일어나야 해 라는 마음이죠. 그 말은 곧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현재 상태를 에너지로 더욱 강하게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대의 지혜에서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바랄 때는 이미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치유든 풍요든 평화든 그것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느낌을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이고 양자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불러오기 위해선 생각에 감정이 실리고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듣고 반응하는 건 이미 치유됐어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정, 그 느낌입니다. 응답받은 듯이 믿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며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진짜 방식입니다. 현대 과학의 실험 결과들과 고대 문헌의 가르침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우리를 이끕니다.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그건 곧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졌던 영지주 문헌인 도마복음서는 말합니다. 그대들이 그대들 안에 있는 것을 꽃 피우려면 그대들에게 있는 그것이 그대들을 구원하리라. 그대들 안에 있는 그것을 꽃 피우지 못하면 그대들 안에 없는 그것이 그대들을 떨어뜨리니라. 비록 짧은 글귀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의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결정하는 힘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책 속에는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서 책을 구입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여러분은 이 서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진짜 우연일까요? 이것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그날, 묘하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동시에 벌어졌거든요. 저는 오히려 칼융이 이야기한 동시성의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것을 습관화한다면 어떤 놀라운 우연들이 또 찾아올지 말이죠. 책의 저자 역시 그냥 그 말을 계속 반복했을 뿐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꼭 필요했던 500만 원이 갑자기 생기고 직장인 연봉을 훌쩍 넘는 금액을 누군가로부터 후원받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 말밖에 안 했거든요. 요즘 책방 16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십만 번 반복했을 뿐인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였던 건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직접 숫자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개수기를 들고 다니며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 인사를 했는지 체크했고 그 횟수가 50만 번쯤 되었을 때 딱 필요했던 시점에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136만 회를 채웠을 무렵엔 보통 회사원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받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136만 회, 듣기만 해도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10번 말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직접 해보면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5개월 만에 50만 번은 충분히 도전 가능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저도 실험해봤습니다. 책만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겪은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의 저자 하즈키 코에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즈키 코에이는 원래 대형 백화점에서 판촉 업무를 하며 실적도 좋았고 독립해서 광고 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인 분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매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마음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무려 1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죠.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보내는 그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책 속의 저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에 얽힌 놀랄만한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이 마법의 주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벌써 15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그 무렵 저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진짜 나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이외의 시간은 진짜 나를 만날 거라는 마음속 깊은 소망 덕분에 대부분 이상한 책을 읽고 이상한 물품을 사며 수상한 세미나와 강연에 참여하며 지냈죠. 그러던 중 어느 분의 강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강사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겠다고 말했죠. 강연 장소는 오래된 공공시설로 시청각 교실 같은 곳인데 검은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면 낮에도 정말 깜깜했습니다. 거기서 그 선생님은 테레사 수녀의 책에 나온 대로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정말로 빛이 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수상한 세미나다운
그야말로 수상한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물리학적 현상으로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적었다지 뭐예요? 마침 낮에도 깜깜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이니만큼 꼭 한번 검증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최자가 커튼을 치고 불을 끄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죠. 선생님의 목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할 테니 그 후에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세요. 강사 선생님의 감사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그때의 광경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감사합니다를 말할 때 왠지 모르게 가슴 언저리가 밝게 빛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인가 싶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어서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암흑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여기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가슴 언저리에서 뭔가 라이터에 불을 붙인 것처럼 혹은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밝은 빛이 보였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 말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선생님의 가슴 언저리가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심한 근시로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이 0.6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저조차 암흑 속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느낀 변화는 마치 인간이 내면에서 정말로 빛을 발하는 그야말로 발광의 표현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굉장한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감사합니다를 많이 말할수록 신기한 현상, 믿을 수 없는 행운, 기적 같은 사건이 가득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즈키 코에이는 그것을 실제로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횟수를 세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교통량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계수기를 구입했습니다. 1년간의 목표로 매일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그 횟수를 세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000번 이상의 목표로 연보를 외우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매일 말하며 30만 번을 넘었을 무렵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진 나머지 길 한복판에서 울고만 적도 있었어요. 주위에서 보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저씨가 길에서 이유도 없이 오열하고 있으니 이상하다 여겼겠죠. 50만 번을 넘었을 때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친구와 함께 작은 조직을 운영했었는데 언제나 돈 걱정을 해야 했고 자금을 조달할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심코 이제 5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좀 안 되려나? 500만 원만 있으면 이번 달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집배원이 서류를 배송합니다. 보낸 사람은 지인이지만 친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상하게 여기면서 봉투를 열자 거기에는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마침 유산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당시 제가 하던 활동에 기부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고작 이틀 전에 감사합니다 말하기 50만 번을 달성하고 이제 500만 원만 있었으면 하고 중얼거렸는데 설마 이런 상태로 현실이 될 줄이야.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으니 예전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으니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바쁘신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기분이 상하시지 않을지 걱정됩니다만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이걸 받아주십시오. 테이블 위에 한 장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종이 조각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표였습니다. 무려 억 단위 말이죠.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수표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꽤 큰 금액의 유산을 받았는데 자신은 모두 이루었고 불편 없이 살고 있으니 돈이 쓸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활동을 좋아해서 세미나에 가끔 참여하거나 좀 색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일은 있어도 큰 돈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어떻게든 의미 있게 쓸 방법을 줄곧 고민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 이상한 돈이 아니고 또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고 제약도 없을 겁니다. 그냥 하즈키 씨가 좋아하는 곳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1년에 136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약 2주가 지났을 때 일반 직장인의 연봉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수표로 받았던 겁니다. 고액의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 같은 금액을 제가 정말 받아버린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보셨다면 마음 한켠에 진짜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정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한 날 당시 1000번 가까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마트에 가는데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돌아야겠다 하고 차량을 움직이려던 순간 바로 눈앞에서 한 차가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바로 주차를 할 수 있었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한 날 왜 하필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냥 우연의 한 부분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말을 저자처럼 훨씬 더 많이, 더 진심으로 반복한다면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돈도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들이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밀어내기도 하는 게 아닐까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이미 그 돈이 흘러갈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50만 번 감사합니다를 말했을 때 500만 원이 생겼던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 경험을 통해 저자는 3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말하면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기적과 같은 현상은 당사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우선시한다. 돈의 기적을 끌어오고 싶다면 명확한 돈의 사용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돈을 받아들이려면 담을 그릇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몇 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마음속에 그려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감사합니다는 그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어려운 단어 없이 쉽게 쓰여 있어서 부담 없이 술술 읽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책을 읽으면
분명히 많은 것을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서 책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